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당신은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이 수명을 10년이나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80세가 되기도 전에 당신의 몸은 이미 90세 노인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의 건강 수준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 혹은 부모님의 건강을 되살릴 방법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노후 철학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노인 건강과 심리를 연구해온 김지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비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건강 악화는 선택입니다. 제가 만난 94세 이명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3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은 떨리고 말씀도 어눌해지셨죠. 가족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할아버지께서 텔레비전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을 계기로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5분씩 방 안에서 걷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다양한 꽃향기를 맡으셨죠. 손주들에게 매일 전화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물어보셨고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기로 했어.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손떨림이 조금 줄더라고. 3개월 지나니까 혼자서도 마당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됐지. 1년 지나니까 내가 약도 반으로 줄이고 이제 장 보러도 혼자 나갈 수 있게 됐어. 할아버지의 이런 변화는 서울대 노화연구소와 일본 장수연구소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많은 건강 문제들이 실제로는 나이보다 습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은 건강을 갉아먹는 5가지 위험 습관과 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각의 단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면서 같은 음식만 드시고 같은 TV 프로그램만 보십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감각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 83세는 5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손녀의 권유로 매일 다른 허브차를 마시고 다양한 향을 맡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또한 매주 한 번씩 새로운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는 활동을 시작하셨죠. 처음엔 귀찮아서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로즈마리 향을 맡았을 때 갑자기 40년도 더 전에 남편과 함께 갔던 여행이 생각나더라고. 그 후로 향기에 관심이 생겼지. 이제는 내가 먼저 새로운 향수 가게에 가자고 한다니까. 김 할머니는 2년 후 인지검사에서 놀라운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향기, 소리, 촉감 같은 다양한 감각 자극이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세요. 오늘은 창문을 열고 밖의 향기를 맡아보고 내일은 평소 안 듣던 음악을 들어보세요. 모른 척 지나쳤던 꽃의 향기를 맡아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기를 되찾습니다. 두 번째, 삶에 대한 무기력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더 해? 라는 생각에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는 삶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감소시켜 우울증과 인지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세 박종철 할아버지는 은퇴 후 3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죠. 그러다 우연히 베란다에 화분을 하나 두게 되었는데 그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들이 사다 줘서 키웠어. 근데 이게 자라는 걸 보니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엔 토마토를 심어봤지. 수확했을 때 그 기쁨이란 이제는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기른 채소를 나눠줄 정도가 됐어. 박 할아버지는 이제 도시농부라는 새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작은 목표가 삶에 의미를 불어넣은 거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1년, 5년, 10년 후의 목표를 적어보세요. 손주에게 내 인생 이야기 책 한 권 남기기, 동네 한 바퀴 걷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목표가 있는 삶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 오히려 간이 부족하면 식욕이 떨어져 영양실조가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명자 할머니 85세는 노인은 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는 말을 믿고 10년 넘게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수하셨습니다. 그 결과 근감소증이 심해져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죠. 내가 건강에 좋다고 육식을 끊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 병원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대. 그래서 이제는 매일 계란 2개, 두부 한 모, 일주일에 3번은 고기나 생선을 꼭 먹어. 6개월 지나니까 힘이 돌아오더라고.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25%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죠. 그리고 적절한 간소금은 노인의 식욕을 돋우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꼭 드세요. 계란, 두부, 고기, 생선 등 다양하게 섭취하시고 음식이 싱겁다고 느껴진다면 적절히 간을 더하세요. 단,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릎도 아프고 라며 운동을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을수록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65세 이후에는 매년 약 3에서 5%의 근육이 소실되는데 운동을 전혀 안 하면 이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81세 이기철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으로 3년간 거의 누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3초 근육 운동법을 보고 따라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발목만 3초 동안 들었다 내렸다 했어. 아침, 점심, 저녁으로 20번씩. 그 다음에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그 다음에는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한 달 지나니까 화장실 갈 때 부축 없이도 갈 수 있더라고. 이 할아버지는 지금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혼자 걸으실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앉아서 발끝을 3초 동안 들었다가 3초 동안 내리세요. 이것을 10번만 반복해도 종아리,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하루 3번,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 다리, 팔, 배 근육을 차례로 움직여주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3초씩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번째, 동년배만의 교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또래 친구들과만 교류하시는데 이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은 뇌의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 76세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병원을 다니던 중 손녀의 제안으로 주 2회 지역 어린이집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 근데 아이들이 내 이야기에 웃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매주 새로운 책을 준비하려고 도서관도 다니고 인터넷도 배웠어. 1년 지나니까 의사가 인지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연령대와의 교류는 뇌에서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의 소통은 뇌의 미러 뉴런을 자극해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주변의 젊은 세대와 소통해 보세요. 손자, 손녀와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거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삶의 기쁨도 건강도 함께 찾아옵니다. 자, 지금까지 노년기 건강을 해치는 5가지 위험한 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명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던 할아버지는 이런 작은 변화들을 통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향기 맡기와 5분 걷기부터 시작하셨죠. 그리고 손주들과 매일 통화하며 대화의 폭을 넓히셨습니다. 식단도 단백질 위주로 바꾸셨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근데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나가다 보니 어느새 내 몸이 내 것으로 돌아왔어. 이제는 내가 직접 시장도 가고 손주들한테 밥도 해주고 약도 예전에 반도 안 먹게 됐어. 할아버지는 3년이 지난 지금 9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생활하시며 마을 노인회 활동까지 하고 계십니다. 손떨림도 많이 줄었고 말씀도 또렷해지셨죠.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에 반응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3초 동안 발목을 들었다 내려보세요. 식사할 때는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가능하다면 오늘 손주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문제가 아닌 해결책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습관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마라톤처럼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4주 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첫 주에는 감각 깨우기에 집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5분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연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 향, 식감에 집중하며 천천히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9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런 방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음식 맛이 다 똑같이 느껴졌어. 그런데 천천히 씹고 냄새를 맡으면서 먹다 보니 2달 만에 미각이 돌아오더라고. 요즘은 음식 맛이 너무 좋아서 식사 시간이 기다려져. 2번째 주에는 목표 설정을 해보세요.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마당 끝까지 걸어가기, 손주에게 편지 한 장 쓰기, 새로운 노래 한 곡 배우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우울증을 예방하고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82세 황정수 할아버지는 뇌졸중 이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지만 매일 손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세우셨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힘들었지. 근데 매일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내가 직접 사진도 찍어서 보낼 수 있게 됐어. 손자랑 소통하는 재미에 우울증도 많이 좋아졌어. 세 번째 주에는 식단 개선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매 끼니에 한 가지씩은 꼭 포함시키세요. 아침에는 계란이나 두부, 점심에는 생선이나 육류, 저녁에는 콩류나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77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근감소증이 심해 거동이 불편했지만 식단 개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될까봐 걱정했어. 근데 조금씩 먹다 보니 괜찮더라고. 3개월 지나니까 팔다리에 힘이 돌아오는 걸 느꼈어.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지. 네 번째 주에는 움직임과 소통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3초 근육 운동을 하고 주 2회는 가족이나 젊은 세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영상통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춘천에 사시는 74세 김순애 할머니는 코로나 이후 집에만 계시다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지만 손녀와 함께하는 랜선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손녀가 일주일에 2번 영상으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가르쳐 줬어. 처음엔 화면 보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손녀에게 전화해서 오늘은 어떤 운동할까 물어봐. 함께 운동하면서 대화도 나누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더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4주 프로그램은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습관이 쌓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춘천의 87세 정준호 할아버지였습니다. 5년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건강이 좋아져 동네 어르신들에게 건강 강의까지 하고 계십니다. 처음 치매 진단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뭐든 잊어버리고 이름도 기억 못하고 아내는 날 돌보느라 지쳐갔지. 그때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고 권유하셨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으니 시작해봤지. 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향기 요법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마당에 허브를 심고 매일 다른 향을 맡으며 그 향기와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셨죠. 식단도 단백질 중심으로 바꾸셨고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도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지나니까 사람 이름을 덜 잊어버리더라고. 1년 지나니까 약도 줄었어. 3년이 지난 지금은 의사 선생님도 놀라셔. 치매가 거의 멈췄다고 하시더라고. 이제는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알려주고 있어. 정 할아버지는 지금 건강한 노년 만들기 모임을 직접 운영하시며 70명이 넘는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건강 습관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도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건강을 포기하지 않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이죠. 이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는 숫자일 뿐, 당신의 선택이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65세, 75세, 85세. 이 숫자들이 당신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서울대 노화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80대 노인의 뇌 기능이 불건강한 생활을 하는 60대보다 훨씬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생물학적 나이와 실제 건강 나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 습관 개선에 실패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20년 동안 쓰던 물건을 하루아침에 모두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려는 것과 같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창문을 열고 5분간 깊게 숨을 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계란 한 개를 더 먹어보세요. 모레는 3초 동안 발목 들기를 10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건강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라는 막연한 이유보다는 손주의 대학 졸업식을 보기 위해, 아내와 함께 여행을 더 다니기 위해, 내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기 위해 같은 구체적인 이유가 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청주에 사시는 84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손주의 결혼식을 보는 것이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표 하나로 10년간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셨고, 작년에 손주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가까지 부르셨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이제 새로운 목표는 증손자를 보는 거야.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의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이유도 함께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노후 철학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나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댓글란에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건강 습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매일 산책을 하시는지, 특별한 식단을 유지하시는지, 아니면 취미 활동을 통해 뇌를 활성화하시는지,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